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이제 24회차가 지나갔어요. 저 솔직히 이번 회차가 뭐 자신 없다고 했었지만 8개 맞긴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2번 승, 뭐, 노팅엄 승, 첼시 패 이런 거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던 구간이라 뭐 아쉽지도 않습니다. 예, 다만, 이 라요의 승, 제가 원래 승승승 봤다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좀 아닌 것 같아서 직전 회차에도 승승승 나왔는데 이게 2번 연속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서 예,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다가 예, 그대로 뜨네요. 예. 또 이럴 때는 안 믿으면 또 이렇게 떠요. 제가 아마 승 떴으면 승 갔으면 바르샤 패 떴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장난이고요. 예, 8개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번 회차 네,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수학이 있었던 부분, 예, 울버햄튼 단통 승으로 갔던 거 맞은 거랑 리즈 우 갔던 거, 그리고 알메리아 단통 패 갔던 거 이런 거는 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승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예, 그래서 이번 회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2월이 됐고요. 솔직히 이번 회차는 2등이 딱 한 명 나온 회차라서 그만큼 이변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원래대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대로 이번 회차를 또 진행하게 되면 아마 가깝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초안만 잡을 겁니다. 초안이랑 별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1번 경기부터 브랜드포트 대 노팅엄입니다. 9위 대 7이고요. 9위 대 17이고 일단은 브랜드포트는 동기부여가 좀 약해요. 왜냐면 지금 33경기를 치렀고 5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5경기를 다 이겨도 62점이 되는데 사실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5위, 예, 최대가 5위입니다. 에스턴 그 유로파 나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긴 있지만 노팅엄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 노팅엄은 지금 그 걸쳐 있죠. 예, 지금 걸쳐 있어서 승점 3점이 무조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경기라고 보여요. 근데 해외 배당이 노팅엄한테 또 5배당을 줬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배당은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팅엄이 아무리 이제 브랜드포트랑 비교했을 때 해볼만해 보여요. 왜냐면 브랜드포트가 최근에 좀 안 좋았거든요. 물론 홈에서의 전적은 나쁘지 않았죠. 예. 원래 브랜드포트는 홈에서 좀 강했으니까. 근데 현재 흐름, 그러니까 홈과 어웨이를 다 합쳐봤을 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배당이 너무 높다. 물론 노팅엄이 원정에서 지금 현재 7연패를 하고 있고 9경기 연속 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브랜드포트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이제 국내 배당을 확인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6.4%, 일단 이걸 이런 식으로 브랜드포트 사이드로 보긴 할게요. 근데 이제 2번이 또 50%가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승승은 일단은 저는 안 갈 거예요. 승승은 안 갑니다. 저는 1, 2, 3번을 모두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 2번에서 이변이 무조건 하나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보겠습니다. 브라이턴은 8이고요. 올버햄튼은 13위입니다. 일단 브라이턴이 받고 있는 배당은 1.47인데 올버햄튼이 6.81로 굉장히 높죠. 동기부여는 근데 브라이턴한테만 있습니다. 예, 브라이턴은 지금 8인데 직전에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데 못 거뒀어요. 노팅엄을 상대로. 근데 아직도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태예요. 리버풀과 토트넘, 자신의 그 6, 7위 위에 있는 팀들보다는 경기를 덜 치른 상태고, 또 5위인 에스턴 빌라보다도 3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승점이 아직 괜찮다. 예. 그래서 승리를 무조건 노려야 되는 그런 경기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이겼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져버리는 바람에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울버햄튼이에요. 울버햄튼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5경기 연속 1패만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실점을 단 3실점은 뭐 그 준수하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원정에서의 울버햄튼, 그 홈에서의 울버햄튼은 좋은데 원정에서의 울버햄튼은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다. 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도 없는 울버햄튼 상대로 이 홈에서 정말 강한 브라이턴이 잡아줘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최근 흐름은 분명 울버햄튼도 나쁘지 않지만, 자, 이렇게 봤을 때 브라이턴이 이겨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배당상으로 보면 되게 적절한 배당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승리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배당인데 글쎄요. 예, 고민이 되네요. 1, 2번 중에서 뭐가 이변일지 저도 아직은 긴가민가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변을 잡아줘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정하지 못했다.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울버햄튼이 현재 나가고 있는 그 좋은 흐름에 비해서는 배당이 살짝 높지 않나. 동기부여만으로 이렇게 배당을 깎을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무승부까지는 좀 볼 수 있지만 좀 애매한 경기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한데 아마 이건 최종픽 때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배당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번 엘체 경기.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자, 엘체 경기 가보면 일단 엘체가 지금 20입니다. 라이온은 9이고. 근데 엘체는 동기부여가 없어요. 라이온은 동기부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9인데 43점으로 지금 6위 팀과는 4점 차이, 5위 팀과는 6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경기만 잘 치르게 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승점.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지금 배당을 1.81을 받았죠. 엘체는 지금 6연패 중이고 라이온은 직전에 바르샤를 잡았습니다. 대어를 잡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르샤가 설마 지겠어 하다가 결국 졌는데 엘체는 어쨌든 이 두 팀이 흐름을 딱 봤을 때는 라이오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는 거예요. 엘체는 동기부여 심지어 없어요. 흐름도 구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라이오가 이겨야 되는 경기겠죠. 눈대중으로 본다면. 근데 배당은 지금 현재 1.81. 이건 국내 배당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배당 확인하고 이변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라이오가 현재 흐름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르샤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엘체 상대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든 그 느낌으로 이거는 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변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승무 라인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바뀔 수 있습니다. 1, 2, 3번은 제가 원래 통과를 잘 못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번에는 승 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는데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을 지웠습니다. 이거 패턴 뭐 승 없다가 따로 있었나? 딱히 없네요. 그냥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으로 내려갔을 때 무가 지금 한참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3번은 지금 현재 승무 라인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4번 레알 마드리드 경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1, 2, 3번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항상 쉬웠던 구간이 없었던 것 같아. 매 회차마다. 4번 레알 마드리드부터 이제 말씀드려보면 이제 1등부터 4등 투표율 제가 이변 나올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게 나와야 이변이 2월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회차는 저 2월 생각하고 있어요. 등수가 한두 명? 나와도 한두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레알이 1등 투표율, 그리고 뉴캐슬이 2등인가요?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3등이고 4등 투표율이 뭘까? 76% 이건가요? 이건 것 같죠? 바르셀로나? 이 4개 중에서는 이변이 무조건 나온다. 근데 뭔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레알부터 볼게요. 자, 레알 마드리드 알메리아입니다. 알메리아 직전에 제가 첫 승을 이제 원정에서 첫 승을 할 것이다 해서 단통으로 가는데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번 회차래. 이번 경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 레알은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으로 알메리아 상대로 굉장히 좋았고 레알 홈에서는 알메리아는 항상 졌어요. 항상 졌습니다. 그리고 알메리아의 마지막 1승, 그러니까 이 마지막 1승은 08년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정도 됐죠. 레알을 이긴 지가. 레알 근데 직전 경기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봤거든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이게 과연 챔스 4강의 팀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레알 팬들한테 죄송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레알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답답했어요. 공격 루트가 딱 윙에서 끌고 가서 인사이드 포워드 같은 느낌으로 호드리구나 뭐 그 비니시우스 선수가 끌고 가서 몇 명을 뚫어내고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공격을 하던데 그게 3-4명이 있어도 그냥 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크로스 올려도 받아주는 선수가 벤제마 선수밖에 없는데 직전 경기에서 벤제마 선수는 나오지도 못했고 또 이번 경기에 못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벤제마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르투아 선수도 못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알메리아한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다만 알메리아는 엘빌랄 투레 선수가 엘빌랄 투레? 어쨌든 그 선수가 못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수는 득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죠, 알메리아에서.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레알 경기 보면서 정말 답답했다. 이거를 정말 강하게 느꼈던 경기라 정말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배당이 이래요. 해외 배당이, 네 이거는 승을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배당이 너무, 네, 저는 충분히 무승부도 느껴지는 경기거든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력도 정말 답답했고, 알메리아는 또 이제 지금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레알도 있는데, 레알은 솔직히 2등을 고수한다 이런 느낌으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1등이랑은 이제 9점 차, 11점 차이가 나서 사실상 좀 멀어진 것 같고, 우승권은. 그래서 1.16이라는 배당은 정말 안 가져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1점 차로도 이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을 보고 있고요. 이변 별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레알 직전 경기 보면 정말 답답했지만, 정말 답답했지만, 뭐지 이거? 죄송합니다. 정말 답답했지만 레알은 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4개 상위 투표에서 레알은 지운 겁니다. 레알은 지운 거예요. 그리고 1, 2, 3, 4번에서 어쨌든 다 통과할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1, 2, 3, 4번에서 걸러진다. 근데 1, 2, 3번이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이 1, 2, 3번에서 걸러질 확률이 높고, 4번은 그냥 공짜 경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르셀로나 경기. 이거 4, 5번이 바르셀로나라서, 4, 5번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라서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은 바르셀로나 경기 베티스랑입니다. 근데 베티스는 5위에요 바르샤는 1위고 베티스는 5위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 부분에서는 바르샤가 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베티스가 원정에서 현재 2연패 중인데 3연패가 없었대요. 바르샤는 지금 승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승을 확정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2위와 11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좀 그래도 승을 얻어가지고 조기 우승을 확정지어놓는 게 이 팀에게는 동기부여일 거란 말이에요. 베티스는 이제 4위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서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둘 다 동기부여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현재 흐름은 당연히 바르샤가 훨씬 더 좋은 상태고, 베티스는 조금 무너진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솔직히 제가 좀 느끼는 거예요. 지금 5번이랑 4번에 바르샤 레알이 딱 나란히 잡혔는데, 이 두 팀이 과연 둘 다 승승을 하면서 베터들을 무난하게 넘겨줄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베티스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바르샤도 좀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 홈에서 제가 볼 땐 단일패도 안 하지 않았나? 0패예요 0패. 그래서 이거를 베티스 승으로 보긴 힘들죠. 근데 전 이 경기가 오히려 이변일 수 있겠다, 이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4, 5번에서 여기 이렇게 우리를 다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르샤가 최근 10경기에서 베티스한테 단 2번밖에 지지 않았고, 20경기 중에서도 단 2번밖에 지지 않았고, 이거는 글쎄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5번은 솔직히 무승부까지밖에 안 보이는 경기긴 해. 근데 지금은 일단 승무로 체크는 해놓는데, 배당 보고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는 승 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강한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이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강하진 않죠. 그래서 5번 일단은 물음표로 쳐놨고요. 6번에는 이제 무없다라는 패턴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패턴으로 무가 없어서 무없다를 해놨는데, 6번이 이제 발렌시아 카디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봤을 때 지금 3등분 되어 있잖아요. 전 요새 이런 경기가 좀 좋더라고요.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는 걸 굉장히 재밌어라 하는데, 6번 경기 카디스는 16위, 발렌시아는 18위. 두 팀 모두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태예요. 무승부도 필요 없고 무조건 3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카디스는 홈에서 현재 무득점 3연패 중이고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태. 발렌시아도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 이제 승리를 거뒀죠. 누굴 상대로 승리를 거뒀더라? 엘체를 상대로 2대0이라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2점차 이상의 승리를 거뒀는데, 근데 이제 발렌시아 원정에다가 정배를 준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저는
왜 발렌시아한테 정배를 준지도 이해가 가질 않고요. 그치만 투표율이 현재 지금 무승부에 몰려있거든요. 두 팀에게 무승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무승부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무승부 단통 갑니다. 네. 뭐 이것도 그렇고요. 그냥 지금 제가 그 레스터랑 직전 회차에서 레스터 경기 무승부를 봤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통무로 아마 확정 날 것 같아요. 네, 6번은. 근데 6번에 제가 무겁다라는 패턴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무시해 보려고 해요, 이번은. 네. 왜냐면 제가 이제 7번 직전 회차에 7번에서 무겁다 승겁다 두 개 결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무가 없잖아요. 이 대각선 위쪽으로도 없었고 아래쪽으로도 무가 없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번 회차로 넘어왔을 때 6번이랑 8번에도 똑같이 무겁다라는 패턴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6번과 8번에 둘 다 무가 안 뜰 확률 저는 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는 무가 뜨는데 그 중 하나 경기가 발렌시아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발렌시아 무승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리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등분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이제 6번 경기와 굉장히 흡사한 경기예요. 예. 일단 15위 대 16위 경기고 두 팀에게 원정에게 정배를 줬어요. 일단 상대 전적은 리즈가 많이 우위로 보이는데 리즈는 현재 본머스 상대로 3연승 중이기도 하고, 이 두 팀 역시나 무승부가 아니라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본머스는 직전에 0대4로 대패를 했고요. 누구한테 대패했더라? 웨스트햄한테 대패를 했고, 리즈는 무승부를 거뒀다. 그리고 본머스는 현재 홈에서 2연패 중이다. 리즈가 여기서 원정에서, 하지만 리즈가 원정에서 지금 현재 정배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경기긴 하다. 리즈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상대 전적뿐 아닐까. 근데 그 상대 전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발렌시아 경기와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또 승으로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 승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단통으로 갈 거고, 전 이런 경기에서 이번에는 이런 3등분 되어 있는 경기는 단통으로 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변을 잡아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높은 투표율에서 분명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8번 경기 풀럼 경기인데, 이 풀럼 경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이번 회차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은 풀햄 대 맨체스터 시티는 무조건 맨체스터 시티로밖에 못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상대 전적 부분에서도 맨체스터 시티는 풀햄을 상대로 굉장히 셌고, 또 클롭 감독이 아니라 그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풀햄한테 무승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 전승이었습니다. 전승. 맨체스터 시티는 풀럼을 상대로 13연승 중이고, 풀럼이 마지막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이긴 거는 09년도, 그러니까 한 14년 됐죠. 예. 솔직히 이거 맨체스터 시티 누가 안 갈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를 승으로 안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한테는 동기부여도 빠방합니다. 근데 풀럼은 동기부여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 현재의 흐름까지 좋고, 직전 리버풀 경기를 봤다면 그 홀란드의 무서움을 알 것이고, 풀럼은 근데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없다. 너무나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만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제가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다 6연승 하고 있죠. 이게 7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뚫을 수 있어요. 분명 뚫을 수 있고. 근데 8번에는 승업다 패턴 너무나 강한 게 두 개나 일단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무승부 없다 패턴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부 라인일 확률이 높다. 패턴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배당을 확인을 해보고 갈 거예요. 국내 배당.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무조건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네.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곤 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이번 회차에서는 이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아무리 봐도 근데 맨체스터 시티 승리거든요, 저도. 네. 근데 이렇게 가보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맨체스터 시티 승은. 근데 지워야 될 경기가 있다면 80% 넘는 경기에서 이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9번 경기 넘어가 볼게요. 9번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얘네도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번 회차는 유난히 승점 3점을 요하는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맨유 대 에스턴, 동기부여가 충분히 두 팀 모두 다 있습니다. 지금 두 팀 모두 다 그 챔스권을
챔스권 때문에 그리고 에스턴 빌라는 챔스권까지는 아니더라도 5위 그 유로파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점 3점을 따내야 됩니다. 근데 에스턴 빌라 최근 흐름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맨유보다 에스턴 빌라가 흐름이 더 좋다라고 볼 정도로 에스턴 빌라는 지금 최근에 굉장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목이 좀 아프네요. 지금 열변을 토했더니 지금 10경기 동안 에스턴 빌라는 8승 2무를 하고 있고요. 실점을 10경기 동안 1실점, 2실점, 3실점 하고 있어요. 득점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맨유와 비교해도 맨유가 훨씬 더 딸려 보일 정도로 에스턴 빌라의 현재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맨유 홈에서 지금 제가 아직 지금 세보진 않았는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 열넷, 열여덟,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26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거든요. 홈에서. 근데 이 에스턴 빌라라면 조금 해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부여도 있는 상태겠다. 현재 흐름도 좋은 상태겠다. 근데 배당이 지금 어떤 배당을 받고 있냐면 이런 배당. 그러니까 에스턴 빌라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림이 저는 보여요. 물론 저의 그냥 해석이지만 이건 맨유 승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기다. 10번에는 패턴이 9번인가요 이거? 9번이구나. 9번에는 패업다 패턴,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패를 지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믿은 건 아니고 그냥 배당을 봤어요. 배당 보니까 에스턴 빌라가 이길 수 없는 경기겠구나. 근데 무승부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두 팀에게 무승부가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해봤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맨유 승 도전해보도록 하겠다. 근데 무승부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 분명 생각해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다음에 이 10번 경기 뉴캐슬 이제 2등 투표율인가? 2등 투표율이죠 이게. 저는 사실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이변을 잡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잡고 싶지 않아요. 근데 뉴캐슬이 어쨌든 현재 흐름도 더 좋고 사우스햄튼 전에서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승점 3점을 위해. 볼게요. 이번 회차도 근데 난 좀 망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뜬금없는 곳에서 이변이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현재 흐름 뉴캐슬이 훨씬 더 좋고요. 뉴캐슬 홈과 사우스햄튼 원정에 비교해봤을 때는 뉴캐슬 홈이 당연히 좋고요. 뉴캐슬 현재 4경기 연속 사우스햄튼전에서 승리했고 6경기 연속으로 사우스햄튼전에서 진 적이 없다. 근데 무승부까지는 나올 수 있는 경기다. 근데 뉴캐슬한테 무승부가 사실 의미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쨌든 4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5위와는 격차가 있죠. 2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이 5점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뉴캐슬보다는 사우스햄튼이 좀 더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는 강하지 않을까. 근데 배당이 지금 어떤 배당을 받고 있냐면 이거는 좀 높지 않나. 그래서 뉴캐슬도 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캐슬이 무승부 해도 괜찮다. 승이면 더 좋겠지만 무승부까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근데 87.1% 승 가겠습니다. 10번의 패턴 패없다. 이 라인에서 3연패가 4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근데 지금 현재 2연패 하고 있죠. 그래서 3연패 패없다를 일단 지워놓긴 했고요.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셀타비고 볼 건데요. 66% 받고 있네요. 근데 이 경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일단은 6위 대 12위고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비아레알한테만 있어요. 비아레알한테만 있습니다. 일단 비아레알이 지금 현재 47점인데 한 경기 덜 치러, 베티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 베티스보다 2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5위인 유로파는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챔스권인 4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비아레알한테는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존재하죠. 비아레알 현재 2연패 중인데 3년간 3연패는 없었다. 그래서 비아레알 패배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셀타비고가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괜찮은 상태라는 겁니다. 비아레알, 셀타비고 보시면 동기부여가 동기부여는 없지만 현재 흐름은 이 홈팀과 비교했을 때 그리 나쁘지 않다. 원정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다. 이 점을 봤을 때는 셀타비고에게 주어진 지금 배당이 4배당이거든요. 1.82,
3.72, 4.18. 이 4.18이란 배당은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는 경기지만 셀타비고의 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네, 승부 라인을 보도록 하겠고요. 리버풀 토트넘은 형 제가 토트넘 팬인데 이제 팬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못합니다. 예, 그리고 리버풀이랑 토트넘은 어쨌든 이 경기에서 둘 다 모두 다 승리를 거둬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현재 지금 토트넘의 수비진 분위기 모두 다 너무 엉망이고 배당 자체도 지금 5배당 준 거 보니까 그냥 리버풀 승으로밖에 안 보이는 경기입니다. 20년간 리버풀 홈에서 토트넘은 딱 한 번밖에 못 이겨봤는데 그게 11년도 5월이었고요. 지금 이 상태로 토트넘이 이긴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런 부상도 없는 그 토트넘 그러니까 풀주전이죠. 지금 풀주전인데 풀주전임에도 불구하고 5배당 받는 거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리버풀 승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11경기 연속 리버풀이 토트넘전에서 지진 않았고 그런 점 때문에 리버풀 사이드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리버풀이 이번 시즌 4연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연승인데 그것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13번 경기 에스파뇰 대 헤타페 볼 건데요. 자, 이 경기는 이제 패턴이 좀 센 게 있어요. 왜냐면 이 13번에 지금 현재 승이 8번 연속으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여태껏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제가 패턴을 모아보면서 이거를 8연속의 같은 결과를 깬 적은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8연속에서 깨지다가 딱 한 번밖에 이걸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을 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파뇰의 승은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무패가 남은 건데 이 무패 속에서 두 팀에게 필요한 건 승점 3점이에요. 근데 두 팀 흐름 둘 다 별로고요. 이 두 팀 상대 전적 3연속 같은 결과 나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에스파뇰의 2연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인해서 에스파뇰 승은 지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투표율로 배당을 보니까 배당이 이게 몇 배당이었지? 이게 에스파뇰 쪽으로 2.37이라는 배당을 주고요. 2.98 그리고 3.3 이런 배당을 3.33이네. 어쨌든 해외 배당은 이런데 국내 배당 보고 확실하게 정할 거긴 한데요. 무승부가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죠. 이 두 팀에게 필요한 건 승점 3점인데 예. 무승부를 강하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13번은 단통 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번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변을 볼지 그냥 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14번 바야돌리드 이번 시즌 3연승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연승 중이고요. 그래서 바야돌리드 승은 지우겠습니다. 13경기 연속 바야돌리드점 AT 마드리드는 무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을 받는데 좀 다소 높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AT 마드리드는 솔직히 2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기부여가 그렇게 센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바야돌리드는 동기부여가 나름 있습니다. 지금 강등권인 팀과 5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지금 14위부터 이 19위까지 굉장히 혼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4위부터 19위인 팀, 이 팀들은 승점 3점이 무조건 필요한 상태예요.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그래서 바야돌리드한테는 동기부여가 있다. AT 마드리드는 2위를 차지하기 위한 동기부여만 있다. 이렇게 봤을 때 AT 마드리드가 충분히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은 제가 4.86이라고 적었는데 지금 5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야돌리드 승은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패 라인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AT 마드리드 승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비아레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AT 마드리드 이 세 팀이 동시에 승리를 거두는 적이 이거는 제가 옛날에 찾아본 거긴 한데 지금 안 찾아보긴 했어요. 근데 이 세 팀이 동시에 승리를 거두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도 볼게요. 좀 보기가 좀 애매하네. 지금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세요. 레알 마드리드랑 비아레알 그리고 AT 마드리드가 동시에 승리를 거둔 게 이번 시즌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저는 예전에 찾아봤을 때는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갱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저는 초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국내 배당 나오면 국내 배당 나오는 대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데이터도 가져오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전 일단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도삼이었습니다.